Oh, look, Homer. The IRS. 미국 국민들이 가장 증오하면서 공포의 기관인 FBI만큼 무서워하는 악명 높은 기관이 있으니 International Revenue Service. 즉 IRS로 이 기관을 한글로 번역하면 바로 국세청이다. 국세청에 대한 미국인들의 공포는 두려움을 넘어서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미국 건국 직전으로 시계를 돌려야 한다. 미국이 영국의 13개 식민지였던 시절 식민지 미국인이 영국의 분노를 터뜨리는 일이 있었으니 바로 과세 문제이다. 프랑스 인디언 연합군과의 전쟁으로 재정 지출이 많았던 영국은 타운센드법, 설탕법, 인지조례 등 많은 세금을 식민지인들에게 부과했고 심지어 필수품인 차에도 세금을 매기자 차 상자들을 보스턴항에 던지는 것으로 응수한다. 이 사건은 미국 독립전쟁으로 발전했으며 따라서 미국 독립전쟁은 세금으로 촉발되었고 미국인들이 세금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보여준다. 독립에 성공한 미국이었지만 아직도 산적한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또 세금이었다. 미국인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여전히 세금에 대해 민감했고 위스키 과세에 반대의 반란을 일으켜 워싱턴 대통령이 직접 반란을 진압할 정도였다. 당시 미국은 중앙집권화된 국가가 아닌 국가들의 느슨한 연합체였고 일종의 쥐였던 국가들은 각자 화폐를 발행하고 세법, 세금 수취 방법도 제각각이었다. 어떻게든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연방정부는 이렇게 이질적인 주들에게서 세금을 수취해야 했기에 의회의 세금 징수 요원과 부서가 탄생한다. 하지만 세금을 거두려 나선 요원들은 넓디 넓은 미국 영토 구석구석을 다니며 세금을 거둬야 했는데 이들 앞에는 다양한 장애물들이 있었으니 공권력의 부재로 곳곳에서 출몰한 무법자들,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 심지어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지역 커뮤니티들이었다. 그러나 세금 징수 요원들이 월급을 받기 위해선 이 모든 악조건을 뚫고 세금을 거둬야 했고 시간이 지나며 세금 징수 요원들은 세금 징수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 가령 탈세와 관련된 금융범죄와 형사적인 업무까지 맡으며 일종의 연방정부의 해결사 노릇을 하기 시작한다. 1861년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링컨 행정부는 전비 확보를 위해 새로운 세금인 소득세를 도입. 이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재무부 산하의 부서를 만들었으니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국세청이다. 전직 연방정부의 해결사인 이들은 이 업무들을 모조리 이관받는데 이들이 세금 수취를 제외하고 한 일들은 만연한 위조 지폐 색출과 관련 갱조직 소탕, 탈세를 일삼는 불법 도박 수사, 세금 수송 시 위협이 되는 열차 강도 색출, 나중에는 국내 안보 관련 정보기관의 역할까지 맡았다. 이렇게 미국 전역을 호령하는 국세청의 위력을 보여준 것이 바로 알카포네 체포 사건이다. 1920년대 시카고 암흑가를 지배하던 알카포네는 뇌물을 정재계에 뿌려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이 암흑가의 황제를 체포한 것은 FBI가 아닌 국세청 특별수사대였고 혐의는 살인, 뇌물수수 등이 아닌 바로 탈세였다. 이러한 막강한 파워는 현재까지도 이어지며 세금 징수에 매우 진심인 편이기에 범죄자들과 마피아들도 가짜 사업장이라도 만들어서 세금을 낼 정도이다. 왜냐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탈세 혐의가 적용되어 국세청 특별수사대가 친절히 노크를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국제 보이스 피싱 사기 조직도 세금 안 내서 잡혔고 디벳 아동 포르노 판매업자도 세금 안 내서 잡혔고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을 협박한 변호사도 세금 안 내서 체포되었으며 12년 경력 국세청 요원도 탈세를 한 바람에 자기 책상에서 일하다가 체포당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의로워 보이는 국세청을 왜 미국인들은 싫어할까? 그건 매우 복잡한 미국의 세금 납부 방식에서 기인한다. 미국의 시작부터 독립적인 조세권을 가진 주들은 제각각 납부 방식이 달랐고 주를 일종의 나라로 인정하는 연방정부는 각 주의 세금 납부 방식을 존중했다. 물론 정부를 운영하려면 연방도 세금을 거둬야 하는데 주 세금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 주세와 연방세를 동시에 통일된 규정 없이 징수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것 때문에 주마다 세법 적용이 달라져 제출해야 하는 세금 신고 양식이 다르고 설상가상으로 세금 신고가 전자화가 되어 있지 않아 모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수증도 모조리 다 첨부해서 붙여야 하기에 돈 좀 번다 싶으면 제출 용지가 1000장이 넘어가기에 세무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해외에 있으면 해외 근로소득 공제 양식까지 작성해야 하는데 소득 범위와 소득 경위에 따라 또 양식과 제출 자료가 달라진다. 자, 이렇게만 말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다. 우선 미국은 징세에 있어 속인주의기에 미국인이 한국에서 돈을 벌면 한국 국세청뿐만 아니고 미국 국세청에도 이중으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자, 내가 소득세 납부 대상자라면 고생을 좀 해야 한다. 근로소득, 예금이자, 보유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 같은 배당금은 스케줄 B 형식으로 내야 하며 당연히 원천징수영수증을 동봉해야 한다. 또한 자영업자라면 스케줄 C 형식으로 내야 하는데 사회보장세 명목으로 자영업 세금이 별도로 청구되며 이건 스케줄 C 플러스 양식으로 첨부해야 한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도 미국에서는 과세 대상일 수 있으므로 일일이 전부 다 찾아봐야 한다. 이외에도 수십 가지의 세금 납부 양식이 있지만 일일이 양식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런 복잡한 양식을 강요하며 미국 국민이 어디에 있던 끝까지 찾아가서 뜯어내는 것으로 유명한데, 앞서 말했듯 국내를 넘어 해외에 있는 미국인들에게도 세금을 뜯어내고, 심지어 아폴로 13호의 승무원인 잭 스와이거트도 세금 신고가 늦어져 우주에서 탈세 문제에 처했는데, 결국 닉슨 대통령이 우주를 미국 영해로 취급해 세금 신고를 연기해줬다고 한다. 정치 성향, 종교, 성별, 학력, 인종을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국세청을 두려워하며 증오하는 수준이다. 일례로 미국의 한 남성은 복잡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다 화가 난 나머지 국세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다가 체포되거나, 심지어 지난 2010년에는 국세청에 분노한 남자가 경비행기를 몰고 국세청 건물에 자폭 테러를 했을 정도이니 미국인들이 얼마나 이 조직을 싫어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21세기 현재에도 여전히 세금 징수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특히 탈세에 대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조직인데, 만약 탈세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면 그 즉시 국정 말소 및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린다. 미국 최대 마약 조직도 탈세 때문에 국세청 특별 요원들에게 풍비박산이 났을 정도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국경 탈세를 감시하는 공격용 드론을 운영하고, 이민청에서 파악이 안 되는 불법 이민자의 소득과 근무지 파악이 가능할 정도이다. 즉 불법 이민 담당 부서의 눈은 피해도 국세청의 눈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참고로 iOS에서는 핵폭탄이 떨어져서 행정 공백이 생겨도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정도니, 말 그대로 핵폭탄은 피해도 세금 폭탄은 못 피한다는 것이다. 다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데, 미국 관공서 홈페이지 중 가장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홈페이지 제공 언어만 해도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한국어, 심지어 IT 크레오로까지 총 21개의 언어를 지원할 정도이다. 게다가 페이팔, 구글페이, 삼성페이, 애플페이로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 해외 송금도 가능하고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납부가 가능하다. 즉 돈이 들어오기만 하면 언제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 안 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미국 국세청에 대한 반감은 미국 건국 시점부터 주와 연방의 관계, 미국 특유의 리버럴리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뭐 어쩌겠는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듯이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인데 말이다.